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경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 주제를 보면 일단 첫 문장에서 일단 주제문에 대한 강력한 암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매우 신중하지 않는다면 we doom each other,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파멸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라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는 선입견,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한 선입견에 기반한 이미지들의 끝까지 고수하고, 그러한 것들을 홀딩함으로써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과 결과를 좀 잡아보면은 무관심에 기반한 어떤 우리의 선입견, 본인의 생각, 편견 따위가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공동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조금만 내용을 더 보시면 이와 같은 선입견이 어떠한 단어로 또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느냐, autonomy로 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의 어떤 자율권을 실행을 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fall into the tyranny of defining other people as we would like them to be,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러한 방식으로 타인을 규정짓는 그런 횡포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he inattention is the opposite of this inattention. 이러한 무관심의 반대가 정반대가 곧 사랑이고 관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상호간의 어떠한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제를 다시 얘기하자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관심을 통해서 이러함으로 이제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통해서 좀 조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체크 포인트 잠깐 잡아보면, 1번에는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가 잘 쓰였고요. 그리고 doom이라는 타동사로 쓰이는 이 동사, 일반적으로는 BPP로서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we doom each other 이라고 해서 타동사의 형태를 잘 띄었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수일치 부분에서도 적절한 이제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mselves가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무관심, 그로 인한 편견, 그로 인해서 또 파멸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themselves인지 ourselves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the shutters of our mind.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카메라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의 셔터가 flips,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그래서 open and shut, 이제 열고 닫기를 하는데,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어떤 선입견에 기반을 해서 flip and shut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셔틀스가 시각적으로 봐도 s가 붙어 있는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에 집중을 해서 flips와 clicks인지 아니면 클릭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실험에 대한 글인데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그들이 실제로 negative thought, 어떤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걱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런 부정적인 염려, 그런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실제로 이득이 되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 집단이 이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집단 중에서 절반은 reflect on, 곰곰이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다가올 테스트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해서, 자기네 감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실험의 주관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participant들은 여기서 보시면 뭐 proofreading exercise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을 뭔가 집중시킬 만한 무언가를 이제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B번에서는 뭔가 난제에 있어서 도전 과제에 앞서서 실제로 그 과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이점이 있냐.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걱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좀 불안이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사실상 불안 해소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있다는 지문이고요. 3번에서 이제 이어 동사로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라는 뜻인데 뭔가 해결해내다, 알아내다. 여기서 지금 out이 사실 부사이고 앞에 있는 이것이 이제 타동사라서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 부사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figure out 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시면요. The result of this experiment suggests 이 연구조사의 결과가 보여주기로는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앞서서 말한 이제 실제로 뭔가 실전의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걱정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뭔가 불안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go라는 어떤 이 형식 상태 변화 동사 뒤에 이렇게 wrongly라는 부사가 나와 있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해석은 뭐 바뀌기 전이나 후나 큰 차이는 없지만 어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go wrongly 대신에 go wrong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1번에서 themselves를 ourselves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themselves로 한다면 이제 해석 자체가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themselves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미상 어법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의미상 themselves를 쓰면 사실상 반대이기 때문에 ourselves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단순한 스위치 문제였고요. 그래서 shuttles라는 주어 자리에 복수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flips and clicks 이것을 flip and click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 동사를 묻는 문제였고요. 대명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figure out this가 위치를 요 사이에 두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4번에 go wrongly. 그래서 일단 형태상으로도 사실 ly가 붙어 있고 부사임이 시각적으로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wrongly가 아니라 wrong으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정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사실 이제 뭐 독해를 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이런 대명사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대명사가 나올 경우에 이제 가능성이 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them이나 themselves,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대명사 그 자체를 써야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them을 써야 하는가 혹은 it이나 다른 어떠한 단수명사로 써야 하는가 혹은 them이 아닌 어떠한 which나 다른 관계대명사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리 대명사를 반드시 나오면 대명사는 좀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을지라도 해석을 했을 때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동사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동사 플러스 부사 내지는 뭐 간혹가다 전치사도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대명사의 위치는 반드시 이 사이에 들어간다.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율 난이도 얘기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 한 5에 3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법 요즘 뭐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좀 비교적 해석을 정확히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명사를 물어봄으로써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많이 묻고 있고요. 난이도 역시 뭐 3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2번 출제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위치는 주어 동사를 따지는 것 가장 문장의 기초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상당히 높고 난이도는 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 동사의 어떤 대명사로서의 목적어의 위치를 묻는 경우 출제율 고학년으로 갈수록은 낮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 역시 3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형식 동사의 보어로서의 형용사를 알고 있느냐, 역시 출제율 3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한 2.5 정도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속도 빠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지문 분석을 빠르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잘하는 학생들 수업 들을 때 진짜 정신 놓으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좀 긴장감 있는 강의 좋았고요. 근데 다만, 오늘 약간 텐션이 좀 낮으신 것 같은, 이렇게 좀 강약 조절이 오늘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워낙에 완벽하게 강의를 잘하고 있고, 또 체크포인트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네.